엄마, 나 다리 아파.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물병원에 찾아온 5살 포메라니안 콩이의 이야기입니다. 콩이 보호자님은 울먹이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콩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어요. 어디 다친 적도 없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우 5살인 콩이의 무릎 관절은 10살 노령견처럼 닳아 있었고 슬개골은 이미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콩이 보호자님은 사실 누구보다 강아지를 아끼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꼭 안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고 주말마다 긴 산책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콩이의 관절은 망가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을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습관은 솔직히 거의 모든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10년 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강아지를 안아보세요. 어떻게 안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안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 아기처럼 세로로 세워서 또는 겨드랑이에 쏙 끼워서요. 제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 중 70%가 이렇게 안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강아지 70%가 이미 척추나 관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강아지의 척추는 생각보다 훨씬 가늘고 약합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척추 두께가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거든요. 그런데 세로로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의 전체 체중이 허리 한 곳으로 몰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상태죠. 단 30초만 이렇게 안아도 요추에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출할 때 한 번, 저녁에 놀아줄 때 또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죠. 그게 1년이면? 3년이면?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며 뒷다리를 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아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받쳐주세요. 마치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듯 강아지의 몸이 여러분 팔 위에 수평으로 놓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척추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3초에 안는 습관이 우리 아이의 10년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2번째 습관인데요. 선생님, 우리 애는 밥을 안 먹어서 간식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체중이 단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4에서 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3kg 강아지가 4kg이 되면 무릎은 갑자기 20kg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20kg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슬개골 탈구 환자 중 80%가 정상 체중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0%의 보호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만 살쪘는데요? 통통한 게 귀여워서. 귀여움과 건강은 다릅니다. 특히 위험한 건 사람 음식입니다. 치킨 한 조각, 피자 꼬투리 빵.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3kg 강아지에게는 햄버거 2개를 먹은 것과 같은 칼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그 염증은 고스란히 관절로 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 체중을 재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2번째, BCS 체형 점수를 확인하세요. 강아지 옆구리를 만져서 갈비뼈가 살짝 만져져야 정상입니다. 전혀 안 만져진다면 이미 과체중입니다. 3번째, 사랑은 음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간식을 줄 때마다 우리 아이의 무릎이 짓눌린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보호자가 하는 습관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잠깐, 지금 여러분 집 바닥을 한번 보세요. 마루인가요? 타일인가요? 아니면 반질반질한 장판인가요? 그리고 강아지가 지금 어디 있나요? 혹시 소파 위, 침대 위는 아닌가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아이의 관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슬개골 탈구 환자 중 95%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95%요. 강아지는 우리와 다르게 발바닥에 땀샘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발바닥이 축축해지죠. 그 상태에서 반질반질한 마루를 걷는다면 매 걸음마다 미끄러집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끄러짐이거든요. 하지만 강아지의 무릎은 알고 있습니다. 매번 미끄러질 때마다 슬개골이 제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인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연골이 조금씩 닳는다는 걸요. 그게 하루에 100번, 한 달이면 3000번, 1년이면 3만 번. 어느 날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소파와 침대입니다. 강아지에게 1m 높이는 사람으로 치면 3층 높이와 같습니다. 그 높이에서 매일 뛰어내린다면 무릎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전체 바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동선에만 깔아도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소파나 침대 앞에는 반드시 스텝을 놓아주세요. 계단처럼 한 단 한 단 올라갈 수 있게요. 매트 하나, 스텝 하나가 5만원짜리 수술비 500만원을 아껴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특히 주말에 시간 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말에 시간 낼 때 길게 산책시켜주면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요. 강아지의 근육과 인대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굳습니다. 평일 내내 집에만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1시간씩 산책한다면 이건 마치 여러분이 1년 동안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마라톤 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에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고 다리를 들었어요 라면서요. 십자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달리거나 방향을 급하게 틀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뚝 하고요. 더 위험한 건 산책 코스입니다. 자갈길, 경사진 언덕길, 미끄러운 돌계단. 우리 눈에는 예쁜 산책로지만 강아지 관절에는 고문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산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짧고 자주 걷기. 30분 한 번보다 10분씩 3번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산책 전 2분 워밍업. 강아지 허리와 엉덩이를 가볍게 주무르고 앞뒤 다리를 천천히 폈다 접었다 해주세요. 단 2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산책 후 쿨다운.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관절 부위를 찜질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산책으로 인한 관절 손상은 80%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선생님, 관절 영양제 3개 먹이고 있는데 왜 안 좋아지죠? 요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관절 보조제 시장이 커지면서 보호자분들도 관심이 많아지셨는데요. 문제는 많이 먹이면 좋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오메가3, 강황, 녹용. 이걸 다 먹이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사람 영양제까지 같이 먹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영양제를 많이 먹는 강아지가 오히려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영양제는 간에서 대사됩니다. 강아지의 작은 간이 한꺼번에 여러 성분을 처리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염증입니다. 이미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보조제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조제 급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조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관절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다만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늦출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치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성분이 뭔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사람 영양제를 나눠 먹이지 마세요. 강아지와 사람의 대사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이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왜 먹이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아지 관절을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앉는 습관.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받쳐 수평으로 안아주세요. 두 번째, 체중 관리. 한 달에 한 번 체중을 재고 사람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집안 환경. 미끄럼 방지 매트와 스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번째, 산책 습관. 짧고 자주, 그리고 워밍업과 쿨다운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보조제. 많이 먹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수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만 급여하세요. 기억하세요. 관절 질환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우리 아이는 10년 후에도 씩씩하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는 경험을 올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